초등학교 5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6, 37쪽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집중하고 같이 공부해 봅시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2와 18을 각각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하여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은 지난번에 했었지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12와 18을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12를 나타내보면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그리고 3 곱하기 4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때 1, 12, 2, 6, 3, 4는 모두 12의 약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8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은 1 곱하기 18, 2 곱하기 9, 그리고 3 곱하기 6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 18, 2, 9, 3, 6은 모두 18의 약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를 이용해서 공약수를 찾을 수도 있는데요. 공통된 약수가 공약수지요. 12의 약수이기도 하고 18의 약수이기도 한 것을 한번 표시해 봅시다. 1, 2, 3, 그리고 여기 있는 6. 이 네 가지는 12와 18의 공약수가 됩니다. 그럼 이 중에 가장 큰 6은 최대 공약수가 되겠지요?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 중에 가장 큰 수를 찾으니 최대 공약수를 알 수 있다. 자, 이 원리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했는지 방법 1과 방법 2를 비교하여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이 위에서 한 것을 방법 1, 방법 2 서로 다르게 설명한 거예요. 원리는 같으니 잘 들어봅시다. 방법 1 보겠습니다. 12는 2 곱하기 6, 18은 3 곱하기 6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지금 공통으로 들어있는 큰 수가 있는 식만 여기에서 골라온 거예요. 이때 6은 12와 18의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약수, 공통된 약수 중에 가장 큰 약수,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법 1처럼 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식을 이렇게 다 풀어 써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간편하게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세로셈으로 구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법 2입니다.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12와 18을 나란히 나눗셈식으로 씁니다. 우리 평소에 나눗셈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나눗셈 표시를 위에다 쓰지요. 그런데 공약수를 구할 때는 이렇게 나란히 숫자를 쓴 뒤에 아래쪽 방향으로 나눗셈 표시를 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와 18을 동시에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이용해서 나누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즉 12를 6으로 나누면 2, 18을 6으로 나누면 3 이런 식으로 적어준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아까 여기 적은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곱셈과 나눗셈은 반대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은 여기 나왔던 18은 3 곱하기 6 이것과 같은 의미예요. 18 나누기 6은 3 이렇게 풀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12와 18을 6이라는 공약수로 나눕니다. 그랬더니 2와 3이 됩니다. 2와 3은 더 이상 공약수가 1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6이 12와 18의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자, 이 방법을 잘 익혀두어야 하는데요. 다시 한번 다른 수를 가지고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15와 2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한다 생각해 보세요. 15와 20을 공통으로 나누어지게 하는 공약수를 찾아서 이 왼쪽에 적습니다. 낮은 수부터 생각해 보자면 1을 생각할 수 있는데 1은 나누어도 결국 똑같습니다. 넘어가서 2는 15가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2도 안 돼요. 3은 20이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요. 4는 15가 안 됩니다. 그래서 5를 가지고 나누어 보면 15 나누기 5를 하면 3, 20 나누기 5를 하면 4가 나옵니다. 아, 5가 공약수구나 알 수 있습니다. 3과 4를 보니 더 이상 공약수를 이용해서 더 이상 나눌 수 없습니다. 이때 이 왼쪽 약수 부분에 써 있는 5가 15와 20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것입니다. 36쪽의 제일 마지막 질문. 6이 12와 18의 최대 공약수인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자, 이유를 이야기해 보면 12와 18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이기 때문에 12와 18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것이지요. 적어봅시다. 6은 12와 18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중 가장 큰 수이다. 여기 동시에 라는 말이 들어가면 더 좋겠네요. 12와 18을 동시에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6이기 때문에 이게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숫자가 조금 커집니다. 숫자가 클 때는 조금 당황할 수 있지만 아까 배운 내용을 응용해서 차근차근 한다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45와 75를 각각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하여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45와 75를 일단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45는 1 곱하기 45, 또 45는 3 곱하기 15, 45는 5 곱하기 9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75는 1 곱하기 75, 또 3 곱하기 25, 그리고 5 곱하기 15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 수의 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식을 잘 보세요. 45는 5 곱하기 9라고 표현할 수 있었지요. 이때 9는 다시 한번 쪼개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9는 3 곱하기 3으로 쓸 수 있지요. 결국 45는 5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풀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45는 45의 약수 중에는 5, 3, 3 이것들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75를 보겠습니다. 75는 5 곱하기 15라고 쓸 수 있는데 이때 15는 3 곱하기 5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즉 75는 5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36쪽에서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봤지요. 그럼 여기서도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45는 5 곱하기 3 곱하기 3, 75는 5 곱하기 3 곱하기 5. 둘 다 5 곱하기 3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5 곱하기 3이 최대 공약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 15가 최대 공약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 1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45는 5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쓸 수 있습니다. 75는 5 곱하기 3 곱하기 5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때 공통된 부분인 15는 45와 75의 최대 공약수입니다. 자, 방법 2를 통해서 세로셈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선 45와 75를 나란히 적고 아래쪽 방향으로 나눗셈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45와 75를 동시에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생각해서 여기에 적어주면 되는데요. 한 번에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좀 더 쉬운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5, 10, 15, 20 이런 식으로 끝이 5와 0으로 끝나는 수들은 5의 배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수들은 언제나 5를 약수로 갖는다는 거지요. 따라서 5를 생각해서 적어줄 수 있습니다. 45 나누기 5를 했더니 9가 나왔고요. 75 나누기 5를 했더니 15가 나왔습니다. 그럼 9와 15를 보니 다시 한번 나눌 수가 있습니다. 9와 15는 둘 다 3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9 나누기 3을 하면 3, 15 나누기 3을 하면 5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약수 부분에 있는 두 수가 곱해주면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표시한 부분은 방법 1의 이 식과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45는 5 곱하기 3 곱하기 3이다. 이렇게 풀었었지요. 45를 5로 나누고 3으로 나누니 3이 남는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75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아까 썼던 75는 5 곱하기 3 곱하기 5이다. 이 내용에서 75를 5로 나누고 또 3으로 나누니 5가 남는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즉, 공통되게 들어가는 5 한 번, 3 한 번을 곱해주면 45와 75의 최대 공약수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방법 1과 방법 2는 결국 같은 의미인데 세로셈으로 풀었었다라는 점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방법 1에서 5 곱하기 3은 15가 45와 75의 최대 공약수인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서 아까 한번 알아보았지요? 5 곱하기 3은 45와 75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중 가장 큰 수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방법 2에서 45와 75의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했는지 방법 1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구한 방법은 45와 75의 공약수를 이용하여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서 구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까 풀었던 36쪽과 다른 점은 두 번 나누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한 번에 큰 수로 나눴는데 지금은 숫자가 컸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나눌 수 있는 작은 수로 나눴다는 것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제를 이용해서 같이 배운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24와 40의 최대 공약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 봅시다. 일단 방법 1로 같이 구해 볼게요. 방법 1은 곱셈식으로 풀어 쓴 뒤에 겹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었죠. 그럼 24부터 곱셈식으로 풀어서 써볼게요. 1 곱하기 24,
1 곱하기 24, 2 곱하기 12, 그 다음 3 곱하기 8, 그 다음 4 곱하기 6 여기까지 쓰면 되고요. 40은 1 곱하기 40, 2 곱하기 20, 3은 안 되지요. 그 다음 4 곱하기 10, 5 곱하기 8 여기까지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공통되는 부분을 확인해 봅시다. 공통으로 1 나오고요. 2 나오고 4가 나오고 8이 나옵니다. 그럼 이 중에 가장 큰 수가 8입니다. 그럼 8이 있는 이 식을 한번 볼게요. 24는 3 곱하기 8, 40은 5 곱하기 8로 쓸 수 있구나. 즉 8이 최대 공약수가 되는구나. 이런 점을 알 수 있었고요. 이것을 세로셈으로 풀어봅시다. 세로셈으로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수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수를 동시에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공약수를 여기 적어주면 되는데요. 아까 방법 1에서 했던 것을 응용해서 8로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24 나누기 8을 하면 3, 40 나누기 8을 하면 5 이렇게 나오지요. 따라서 이때 8이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물론 24, 40을 한 번에 8로 나누지 않고 작은 수로 나누는 것을 여러 번 할 수도 있어요. 24를 2로 나눈다고 생각해 보면 12, 40을 2로 나눈다고 생각해 보면 20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12, 20 둘 다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2도 있고 4도 있어요. 선생님은 한 번에 좀 더 큰 수인 4로 나누어 볼게요. 12 나누기 4를 하면 3, 20 나누기 4를 하면 5 이렇게 나오지요. 그리고 이 약수 부분에 있는 두 수를 곱해서 표현하면 4, 2, 8, 8이 최대 공약수가 된다 입니다. 오늘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방법 1에서 배운 내용을 응용해서 방법 2를 통해 세로셈으로 푸는 방법을 같이 익혀본 것인데요. 오늘 배운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 번 풀어보고 내가 잘 이해해서 다음 학습하는 데에 무리가 없도록 충분히 연습해 봅시다. 수학 익힘 24에서 25쪽 스스로 풀어보세요. 그럼 수업 마치겠습니다.